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 학기 과정 중에 조금 난이도로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 오늘 소개될 거고, 우리가 설계할 때 큰 그림의 설계를 우리가 아키텍처 설계라고 그랬죠. 그죠? 아키텍처 설계는 큰 프로그램의 덩어리를 어떻게 쪼갤 거냐. 그러니까 어떤 작은 덩어리로 쪼개고 그 작은 덩어리에 어떤 일을 담을 거냐. 그리고 덩어리들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게 아키텍처 설계라고 했죠. 그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그 디자인 패턴은 그거보다 좀 규모가 좀 적은 데에 적용되는 건데, 결국 설계 작업이라는 거는 금방 얘기했지만 문제를 잘 나누고 그 나눈 문제들이 적절하게 잘 필요한 일들만 한 모듈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모듈들 사이에 인터페이스는 가능하면 적게 만드는 게 우리가 원하는 좋은 구조죠. 그죠? 근데 이게 설계라는 게 여러분도 지금 이번에 프로젝트에서 해보지만 어떤 노하우가 금방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잘 못 해보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느껴서 계속 노하우가 쌓인 것, 그것이 우리가 설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지식들인데, 설계가 어려운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 되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나오지만 매번 또 새로 적용돼야 되는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알고 있는 지식 중에 적용해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좋은 설계 구조를 가질 건지, 그게 이제 설계 작업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디자인 패턴을 소개하는데, 패턴이라는 게 뭐죠? 패턴? 무슨 뜻입니까? 패턴. 혹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패턴을 쓸 때 어떤 의미로 씁니까? 패턴. 뭔가 반복되는 일, 그죠? 그래서 누가 옷을 입는데, 그러니까 패턴하고 스타일하고는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저 학생은 옷 입는 스타일이, 옷 입는 패턴이 뭐 이러이러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도 비슷한 유형의 어떤 설계가 반복되는 일이 많아요. 그런 걸 우리가 디자인 패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주 발생되는 문제, 지금 여러분들 경험에는 그렇게 자주 반복되는 문제가 지금 뚜렷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자료 구조에서 지금 수많은 프로그램을 해봤는데, 뭐 리스트를 해보고 스택을 해보고 뭐 또 트리를 해보고 그래프를 해보고, 자주 반복되는 일이 뭐죠? 그런 자료 구조를 쓸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성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짠다 그러면 결국 한 학생의 성적을 계속 액세스해서 뭔가 합계를 내고 뭔가 누적을 하고 평균을 내고 뭐 이런 일이죠. 그죠? 그럼 자료를 처리할 때 이 일은 대부분 어떤 자료 구조가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자료 하나하나의 노드를 액세스해서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다음 거 가져오고 처리하고 다음 거 가지고 처리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는 일들이 반복되죠. 그죠? 그걸 이터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반복이라고 그러는데, 그 반복할 때는 꼭 이런 스타일의 클래스가 필요합니다라는 패턴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반복자 패턴, 이터레이터 패턴이 나올 텐데, 그런 패턴을 많이 알수록 여러분들 프로그램의 어떤 실력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 영어 배울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많이 쓰는 어떤 우리 이디엄이라고 그러지, 이게 수거들, 많이 쓰는 패턴들,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영어가 훨씬 자유로운데, 우리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할 때도 저런 좋은 패턴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좋은 설계 조각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프로그램 설계가 좋아지고 프로그램 구조가 탄탄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디자인 패턴의 구성 요소, 패턴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와 배경, 이 패턴이 적용되는 배경, 문제, 그 다음에 솔루션, 요게 이제 패턴의 어떤 요소들, 클래스들, 그들의 관계들, 요 솔루션의 핵심이에요. 요게 이제 UML로 클래스 다이어그램 같은 걸 그려지는데, 요걸 잘 알아뒀다가 설계할 때 이제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적용 사례들, 뭐 패턴의 그 장점, 이점들, 적용했을 때 어떤 얻는 장점들, 그 다음에 예제 코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디자인 패턴 책을 혹시 겉장이라도 본 사람 있나요? 아직 못 봤죠, 그죠? 여기 지금 내 슬라이드에 내가 넣는 줄 알았는데 빠져 있는데, 시중에 가면 GOF의 디자인 패턴이라는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야. 아마존에 가면 우리 컴퓨터 분야의 책 중에 항상 랭킹 1위로 되어 있는 책이 네 사람이 지은 디자인 패턴이라는 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7, 8년 전에 만들어진 책이 아직도 베스트셀러예요. 그만큼 개발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저 패턴을 알아두면 객체적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저 책을 보고 많이 공부하고, 사실 어제도 내가 이제 저기 정자동에 있는 어떤 작은 회사에서 패턴을 모르겠다고 나한테 와서 세미나 해달라고 갔다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의료기기 회사더라고. 엑스레이를 찍죠. 그럼 엑스레이 찍으면 요새는 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은 그거 봤을지 모르겠어요. 필름 있잖아, 필름. 인화한 거. 그걸 이렇게 막 가지고 다니면서 의사들이 형광판에다가 딱 걸어놓고 여기가 어떻게 됐던 말, 이렇게 진단을 내렸잖아. 지금은 그거 쓰나요? 안 쓰죠. 어떻게 해요?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그 영상을 화면에 띄우지. 그런데 나는 잘 몰랐는데 화면 영상을 그냥 띄우는 거하고 거기 있는 화면 영상에 나오는 뼈나 이런 이미지를 좀 인핸싱해서, 그러니까 아주 예를 들면 어떤 뼈나 아니면 허파에 무슨 구멍이 생겼다 이런 것들 좀 아주 인핸싱해서 이미지를 보여주면 진단율이 훨씬 더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회사는 뭐냐면 그 이미지 처리를 해서 의사한테 보여줄 때 좀 더 진단을 잘하도록 보여주는 그런 소프트웨어하고 장비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자기네가 짠 프로그램이 굉장히 지금 아마 좀 누더기 프로그램이 됐나 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패턴을 잘 적용해서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지, 결국은 리팩토링인데, 우리가 나중에 리팩토링 배울 텐데, 리팩토링 할 때 어떻게 디자인 패턴 적용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세미나를 부탁했는데, 그만큼 패턴을 알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나중에 개발자로 처음 시작할 때 선배들이 짠 누더기 프로그램을 리팩토링 하는 걸 처음 임무로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야, 아마. 나중에 들여다보면 진짜 덕지덕지 고쳐가지고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자기 회사의 상관들이 썼던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경우는 진짜 가관이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if then else에 누더기 같이 고쳐가지고 나중에는 컴플렉시티가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프로그램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되게 다 처음부터 이 패턴을 적용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계속 땜질식으로 고쳐지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누더기 프로그램이 되는데, 이제 그런 걸 막으려면 설계 단계에 좋은 설계 정보를, 지식을 적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감마하고 네 사람이 지은 패턴을 우리가 여기 23개로 그 책에 정리되어 있는데, 그걸 크게 나눠보면 생성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유형이 있고 행위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유형은 이제 패턴의 역할에 따라서 얘네들은 객체를 생성할 때 이런 스타일로 생성하면 좋겠다라는 생성자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생성자를 쓰지 않고 생성자 쓰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로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성에 관련된 내용이고,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아까 우리 했던 그거는 이터레이터구나. 클래스 사이의 어떤 관계, 이 클래스하고 이 클래스하고 연관을 맺든지, 이 클래스하고 이 클래스 상속을 맺어야 좋겠다든지, 그런 어떤 클래스의 구조적인 측면의 어떤 패턴이고,
여기는 행위적인 패턴은 클래스하고 클래스 사이에 어떻게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보내야 좋은 형태의 프로그램이 되는지 그런 메시지의 형태 구조를 표현한 게 행위적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많이 쓰이는 패턴은 이제 이 23가지 중에 상당히 빈도가 잦은 패턴들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팩토리라든지 뭐 추상 팩토리라든지 컴포지트, 어댑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반복자, 이터레이터 이런 것들은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거의 뭐 100% 거의 사용된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패턴들은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인베디드 시스템 만든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스테이트 패턴, 상태 패턴을 쓰는 게 굉장히 구조가 좋아지고요. 그래서 각각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적용되는 패턴이 다른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이 구조적 패턴 중에는 아주 재미있고 뭐 별로 어렵지 않은 뭐 이런 데코레이터 패턴은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요거는 그냥 생성의 유형이니까 요거는 알아두면 우리가 생성할 때 편하게 쓸 수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 여기 행위적 패턴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적용하기 어려운데 뭐 이번 학기는 이게 우리가 한 학기의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한 시간에 걸쳐서 뭐 한 7, 8가지 패턴의 맛만 보고 이제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 4학년 과목에 이 객체지향 설계와 패턴이 있으니까 이 23가지 패턴을 자세히 배울 사람은 그 과목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패턴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그 4학년 학생들이 이제 서류 전형 끝나면 이제 뭐 적성검사 지난주에 했고, 그다음 면접을 보잖아요. 그럼 개발자를 뽑을 때 제일, 이 사람이 개발 경험이 많은지 적은지를 물어보는 잣대가 될 수 있는 게 이 디자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구글 같은 데 찾아보면 인터뷰, 직장에 개발자로 직장 인터뷰할 때 많이 물어보는 질문, 뭐 디자인 패턴 이런 거 보면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외국 개발자 뽑을 때. 우리 국내에서도 내가 몇 년 전부터 몇 군데 회사에서는 개발자 뽑을 때 실제 코딩을 시켜보는 경우도 있고 간단한 문제를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패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패턴을 배웠다는 수준하고 패턴을 안다는 수준하고 모른다는 수준은 아예 그냥 두부 짜듯이 딱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패턴을 알고 여러분들 개발자로 취업하는 거하고 패턴을 모르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으니까 혹시 뭐 내 과목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 들어도 어느 정도 중요한 패턴을 잘 알고 써보고 가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부직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거든요. 물론 개발자 되면 이런 걸 적용하면 정말 프로그램 누더기 같이 안 되고 좋은 프로그램 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회사에 가서 여러분들 개발자로 오래 일하는 사람들의 서가에 보면 패턴에 책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 거의 뭐 다 베스트셀러 다 보니까 하여튼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오늘은 맛배기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저런 거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객체지향의 폴리모피즘 개념을 좀 잘 절절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객체지향의 폴리모피즘의 핵심은 뭐 여기 있는 메소드가 다시 여기서 적용돼서 제정이 됐을 때 이 객체에 대해서 M을 부르는지 이 객체에서 M을 부르는지 나중에 컴파일러가 알아서 다 불러준다는 게 하나의 폴리모피즘이죠. 그죠? 근데 또 하나의 폴리모피즘은 뭐냐면 A라는 타입의 어떤 변수 하나 A를 가졌어요. 그리고 A에다가 M을 보냈어. 그러면 실제 여기에 이 A라는 객체에다가 이 B라는 객체가 생성돼서 A라는 변수에도 들어갈 수 있지. 객체 변수니까. 그죠? 그게 폴리모피즘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안에 A라는 변수 안에 얘가 들었으면 이걸 호출할 거고. 그죠?
만약에 여기 객체가 들었으면 이걸 호출할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도 만약에 M이 있으면 이게 만약에 A에 C라는 객체가 생성돼서 여기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얘를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의 어떤 클래스의 변수를 잡았을 때 그 안에는 이 밑에 있는 하위 객체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이 개념이 바로 아주 중요한 객체 지향에서 아주 장점이 되는 그런 폴리모피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기 지금 생성자 패턴은 저걸 이용하는 게 바로 생성자 패턴이에요. 자, 객체 생성을 위한 인터페이스 중에 이제 팩토리 패턴, 팩토리 메소드를 설명하는데, 요거는 여기 있는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짠 프로그램 내가 이용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짜는 프로그램이 여기 클라이언트라는 프로그램이고, 내가 뭔가 required 클래스 안에 있는 객체를 이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고 싶어. 그러려면 컨스트럭터를 부르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required 클래스가 이거야. 네? 그러면 내가 클라이언트면 여기 있는 생성자를 불러서 쓰면 되잖아. 그죠? 근데 왜 여기에 my class라는 걸 통해서 쓰냐면 여기 있는 required 클래스가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는데 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쓰고 싶지 않고 요걸 지칭해서 쓰고 싶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는 A에다가 뭔가 여기 create object required class라는 여기 있는 것들을 생성해주는 constructor를 부르는 놈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뒤에다가 어떤 타입을 하나 지정해줘가지고 내가 만약에 required class에서 B라는 타입이 만약에 필요하면 그걸 파라미터를 받아서 내가 required class B를 생성하게 하는 거를 여기에 위임을 하고 싶을 때 이런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여기 있는 생성자 직접 부르지 않고 간접으로 부르면서 my class라는 이름으로 이 abstract 해가지고 다 일반적으로 지칭할 수 있죠. 이해가 되나요? 어떤 예를 들어볼까? 지금 게임을 하나 만든다고 그래. 그럼 이게 게임 캐릭터야. 그럼 게임 캐릭터 밑에 여러 가지 게임 스타일의 캐릭터들이 여러 가지 있지.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을 짤 때 게임 캐릭터를 뭔가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 게임 캐릭터는 나중에 사용자가 뭔가 원하는 캐릭터가 있을 거니까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이걸 지정해서 프로그램 짤 수가 없지. 그치? 뭐가 필요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이걸로 불러서 얘한테 객체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고 어떤 객체가 될 건지는 나중에 사용자가 입력하겠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넘겨주면 거기 안에 있는 그걸 이제 우리가 팩토리 메소드라고 그러는데 팩토리가 이제 공장이잖아요. 이제 객체를 생성하는 공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객체를 생성하는 공장 스타일, 공장 성격의 메소드가 원하는 객체를 나중에 생성하도록 그 생성 시간을 늦추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팩토리 메소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베이스 클래스에 속하는 객체 중에 여기 이제 뭔가 베이스 클래스고 베이스 클래스 중에 어떤 하나가 필요할 때 그거에 맞는 자식 객체 중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나중에 실행 시간에 결정하는 그런 패턴이 팩토리 메소드고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내 프로그램이고 이게 다른 사람이 짠 프로그램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콘크리트한 프로덕트를 직접 생성하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이 하드 코딩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생성자를 직접 부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직접 부르지 않고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상위 개념으로 아주 제너럴하게 부르고 만약 필요하면은 여기 있는 크리에이터의 인터페이스 통해서 팩토리 메소드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가 필요하면 여기 있는 메소드가 불리게 하고 여기에 또 다른 종류의 크리에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 다른 종류의 크리에이터가
여기 있는 구체적인 프로덕트를 만들도록 하는 게 팩토리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팩토리 메소드는 다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쉽게 생성하고 리턴하는 어떤 생성자 성격의 메소드인데, 그게 어떤 생성자를 부를 건지는 나중에 실행할 시간에 결정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팩토리 메소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객체의 생성과 관리를 쉽게 한다는 건데, 여기 있는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뭔가 객체를 생성할 때 컨스트럭터 직접 부르는 게 아니라 팩토리한테 내가 나중에 어떤 종류의 객체가 필요할 테니까 나중에 만들어줘 라고 미리 팩토리 불러놓고 나중에 어떤 종류가 필요할지는 런타임에 결정하고, 런타임에 결정된 뭔가를 나중에 사용하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리턴 받아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는, 생성과 관리 또는 사용을 분리하는 그런 패턴이 팩토리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팩토리 메소드는 클라이언트가 여기 있는 후라는 걸 직접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팩토리한테 내가 나중에 필요할 텐데 이 아규멘트 하나 넘겨가지고 요게 만약에 뭐 A라는 타입이다 그러면 A라는 타입의 팩토리 메소드 부르고 B라 그러면 B라는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 생성자를 부르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생성해서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여기서 사용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큰 개념의 변수를 이용하면 뭐가 이 밑에 있는 게 어떤 게 생성됐든지 같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으니까 클라이언트는 굉장히 프로그램이 플렉서블해지죠, 그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B, C밖에 없는데 D라는 게 새로 생겨도 또는 C라는 게 바뀌어도 뭐 여기 있는 내용이 바뀌거나 이래도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해요? 영향을 안 받죠. 근데 만약에 컨스트럭터를 직접 부르면 어떻게 해요? D라는 게 더 필요하면 그거에 대한 컨스트럭터를 만드는 부분을 또 여기 클라이언트에서 집어넣어줘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하드 코딩 돼서 실제 생성자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니까, 결합이 되니까, 상당히, 수정할 때 영향이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팩토리 메소드가 아니고 추상 팩토리인데, 이제 어떤 경우는 객체의 패밀리, 그러니까 객체의 묶음, 그룹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객체가 여기 라이트 벌브, 그러니까 전등이라고 하죠. 전등하고 블라인드, 여기 창에다가 치는 블라인드 두 개의 객체의 종류가 지금 여기 또 라이트 벌브가 아니라 여기 EIB가 빠졌다, 그지? 그러니까 EIB 타입의 라이트 벌브와 블라인드가 있고, 또 하나는 룩스 마스터라는 타입의 벌브하고, 이게 블라인드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틀렸구나, 그죠? 여기 블라인드로 바꾸세요. 그래서 럭스메이트라는 종류가 있는데, 내가 이제 나중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쓸 때 내가 EIB 타입의 객체들을 만들 건지 아니면 룩스 마스터라는 걸 만들든지 아직 몰라. 나중에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 프로그램에서는 이 두 개의 인터페이스인 create bulb하고 create blind를 여기 있는 요 클래스의 객체로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클래스 객체의 변수에 하우스 팩토리라는 그 스태틱한 변수에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죠? 그거는 나중에 런타임에 결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EIB로 결정되면 얘가 이거하고 요거를 만들고, 만약 이게 결정되면 얘하고 얘를 만드는 생성자를 이 안에서 부른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추상 팩토리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의료 장비에서 상당히 많은 이미지 센서나 아니면 장비들이 있겠죠, 그죠? 그럼 장비 모델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그냥. 근데 내가 이미지를 처리하는 원래 프로그램은 그 장비의 어떤 모델이나 센서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짜고 싶어. 그러면 이런 경우가 큰일 나오겠죠. 여기 있는 게
장비의 모델에 따라서 다른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내가 이미지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은 독립적으로 짜고 싶어. 그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추상 팩토리를 만들어서 생성자를 가급적이면 직접 터치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경우에 다른 팩토리가 또 필요하면 또 팩토리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달면 여기 있는 메인 프로그램은 전혀 그걸 영향 안 받고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로만 사용해도 뭐 문제는 없죠. 그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거? 네, 거기까지 조금